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본래의 증여재산, 우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주고받기로 한 거, 본래의 증여재산, 그 다음에 증여의제, 증여추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거 다 더하고 합산 배제 증여재산을 뺀다. 그 다음에 10년 안에 동일인한테 증여받은 재산 1,000만 원 넘으면 그걸 더한다. 비과세 재산 아까 그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말씀드렸고 요 채무 인수에 요게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아버지가 20억짜리 빌딩을 5층짜리 20억짜리 빌딩을 증여하면서 보증금하고 은행 융자가 5억 있어. 5억을 네가 안고 가져가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부담부 증여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부담을 떠안은 거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부담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 입장에서 보면 20억짜리 빌딩을 증여를 받았는데, 자 20억짜리 빌딩을 증여를 받았는데 5억이 빚이 있어. 은행 융자하고 전세금. 예. 그러면 아들이 공짜로 부모님한테 받은 건 얼마예요? 무상으로 받은 건 15억.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는 거죠.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갚아야 될 빚을 아들한테 부담스럽게 떠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요건 아들한테 공짜로 넘긴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유상으로 넘겼다. 이렇게 유상으로. 예? 공짜로 넘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두 가지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집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세금이 많이 줄어요. 세금이 많이 줄어. 그러나 아버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재산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차라리 부담부 증여를 안 하고 빚은 아버지가 갚아버리고 전체를 아들한테 전체 증여세 내는 게 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부담부 증여가 절세 방법이다. 절세 방법이다. 그래서 항상 미리 부담부 증여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요거는 전문가한테 세금 계산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암산으로 해갖고는 절대 안 돼요. 다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아버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 2년 이상 된 1주택 아파트를 은행 융자 3억 안고 네가 가져가라 이랬어요. 5억짜리를. 그러니까 증여세는 얼마 내요? 2억에 대해서 내면 되죠. 아버지는 3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없죠. 왜? 이런 것은 절세가 크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은행 융자 3억은 누가 갚아야 돼요? 아들이 갚아야 되는 거야. 아들이.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살짝 갚아주면 쌍라이트를 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세청 컴퓨터가 이 빚을 언제 갚나 하고. 예, 부채 사후관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요건이 당해 재산에 담보돼 있는 당해 재산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저 빌딩에 담보돼 있는 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당해 증여 재산에 담보돼 있는 증여자 채무, 아버지 채무를 아들이 실질적으로 인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임대인 계약서도 변경해야 되고 은행 가서 저 채무자 변경도 해야 되고 이자도 내 통장에서 나가야 되고 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때 문제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부담이 없거나 양도세 부담이 적은 재산을 은행 융자나 보증금을 안고 가져가게 하면 굉장히 절세가 많이 된다 하는 내용 정리해 드렸습니다. 부담부 증여 절세 포인트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부담부 증여 채무까지 다 빼주고 나면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과세가액에서 이제 세금 계산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5천만 원, 6억 이거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그래. 예, 증여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예, 증여재산 공제라고 그러는데, 자 직계 좀비속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저 혼자 쓰는 말이에요. 그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기타 친족은 5억, 타인은 없는 거예요. 타인은 없어요. 증여세는 증여자하고 수증자 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증여받고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5천만 원 공제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는 동일인이라 그랬죠. 네.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론적으로는 아들, 딸. 이게 나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직계 좀비속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이 안에 있는, 이 그룹 안에 있는 누구로부터 몇 번을 증여받든지 간에 나는 20살이 넘었으면 10년간 5천만 원. 10년간 5천만 원. 정리되시죠? 예, 10년간 5천만 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증여받아서 5천만 원 공제받았다.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또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세금은 별도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누진세율 적용 안 해요. 동일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공제는 아버지한테 공제 받았으니까 5천만 원 공제만 못 받는 거예요. 그러지 세금은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누진세율 적용은 절세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따로 받고 아버지한테 따로 받으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친족 그룹, 나를 기준으로 큰아버지, 큰어머니, 외삼촌, 이모부, 작은아버지 요거 다 기타 친족. 이 사람 누구한테 증여를 몇 번 받든지 간에 나는 10년간 500만 원 공제. 10년간 500만 원 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6억이다. 10년간 6억이다. 배우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혼 관계다. 법률혼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3천에서 5천, 1,500에서 2천 올린 것은 금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올랐습니다. 금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올랐다.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빼고 나면 이제 증여세 과세표준 이제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세율은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상속세 세율하고 똑같습니다. 10%부터 50%까지 세율은 똑같다. 네. 그 다음에 증여세도 세대 생략. 아들이 살아있는데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면 30% 할증 먹는다. 30% 할증 먹는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상속세, 증여세, 세금 계산하는 방법 큰 흐름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죠. 재산평가 얼마짜리로 볼 거냐 이 말이에요. 얼마짜리로. 네, 얼마짜리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재산평가 문제입니다. 뭐 하나 그냥 넘어가 버린 게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왜 그냥 넘어갔죠? 20쪽입니까? 여러분들 교재도 20쪽? 이거 아주 골치 아파. 이혼. 20쪽 맞습니까? 이혼. 예. 뭐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이혼을 한다고요? 30%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혼 잘못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래서 사람은 잃더라도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돈은 잃지 말자 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예. 이혼은 안 할수록 좋다. 안 할수록 좋다. 그렇지만 이혼으로 위자료를 주면 돈으로 줘. 돈으로 위자료를 주면 세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자료라는 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니까 거기다 또 세금 매기면 더 골치 아프게. 그러니까 세금 안 매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위자료를 10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옛날 남편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정동에 저기 있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놀고 있는 땅을. 예. 요 나대지 80평짜리 요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줬어요. 그 주고 이제 가져갔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8개월 있다가 마포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1억 5천 내세요. 나왔어. 누구 앞으로 나왔어요? 남편 앞으로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고지서를 들고 옛날 마누라한테 찾아가서 옛날 마누라야 너 가져간 거 망원동에 땅 그거 가져간 거 그것 때문에 양도세가 나왔는데 요거 내야지. 그러니까 그래? 누구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름은 내 이름으로 나왔지.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누가 내요? 옛날 남편. 예, 옛날 남편이 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 세금 내줄 사람 같으면 가지도 안 해. 처음부터 안 간다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거 다 알고 있었어. 이 양도세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물변제라고 얘기해요. 대물변제. 돈으로 줘야 되는데 물건으로 대신 주는 거, 이걸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유상으로, 공짜가 아니잖아요. 돈 대신 요거 줬으니까 공짜가 아니어서 아까 유상 양도에 해당돼서 양도세 꼼짝없이 내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
그러니까 부득이 대물변제로 줘야 된다면 이제 어떤 거? 양도세 안 내는 9억 미만 되는 1가구 1주택 아파트를 줘버리든지 아파트를 주든지 예. 아니면 양도세 부담이 적은 재산을 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러면 이혼 소송을 내면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권 해서 이 땅은 내 걸로 아내 걸 처음부터 아내 걸로 분할해 주세요. 이러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아 그래 이거는 뭐 3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그 공이 그 정도는 인정되므로 이 땅은 아내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로 가져가면 세금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세금 문제가. 네. 그것도 법원에 가니까 또 복잡하더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 호적 정리하기 전에 증여를 해버립니다. 증여. 호적 정리하기 전에는 아직은 부부예요. 그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그랬어. 6억까지 그냥 증여하고 정리하고 나머지 뭐 더 줄 거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할 일이고 6억까지는 증여를 하고 나서 교통정리 끝나고 도장 찍으면 그런 문제는 또 안 생기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서 가져가도록 해야 세금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증여세는 안 내지만 대물변제로 주면 양도세는 해당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절세 포인트는 세금 문제 걱정되면 이혼 전에 증여 방법 6억까지 이혼 전에 증여 방법. 여기서 이혼이라는 것은 호적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둘이 뭐 합의서 쓰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협의분할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 아까 우리가 상속재산 협의분할할 때 누가 더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이거 세금 문제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협의분할 제도를 잘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얘기는 무슨 증여를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세금이 2천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2억이 나오더라. 깜짝 놀라서 다시 원위치 시켜놨다. 그럴 때 세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3개월 안에 하면 세금 없다. 3개월 지나면 예, 당초권은 세금 있고 예, 당초권은 세금 있고 지금 건 세금 없다. 이제 그런 건데 뭐 이런 경우들은 거의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재산평가 29쪽이네요. 29쪽. 사실은 상속증여세에서 재산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이거를 쉽게 정리하기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아요. 워낙 복잡해요. 복잡하게 해놔야 저희 같은 세무사가 또 필요하잖아요. 너무 쉽게 해놓으면 안 돼. 그래서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네. 첫 번째, 시가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세는 절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8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B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7억 9천밖에 안 간대요. C 부동산에 갔더니 8억 2천이래. 어떤 걸로 세금 매겨요? 세금이라는 건 뭐가 금액이 확정돼야 되잖아요. 금액이 딱 정확하게 확정돼야 세금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뺄 거 빼고 왔다 갔다 고무줄처럼 하는 건 세금을 못 매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시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세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법상 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말을 세법에서 얘기하는 시가가 있으면 그걸로 세금 매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법에서 얘기하는 시가는 뭐냐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시가라는 것은 이제 주로 우리가 부동산이니까 예금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증여일 기준으로 뒤로 3개월, 앞으로 3개월, 총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증여하는 이 재산이 매매 사실이 있느냐? 매매 사실이 2개월 전에 10억을 주고 샀다. 그런데 지금 증여하려고 그래요. 얼마짜리라고? 10억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증여 받고 나서 한 달 있다가 15억에 팔았어. 얼마짜리라고요? 15억으로 보겠다. 당해 재산에 대한 그런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다음에 공매가액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가액 요 기간 동안 상속세는 요게 6개월로 늘어날 뿐이에요. 똑같아요. 이제 기간만 6개월로 늘어날 뿐이지. 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 감정가에 그것도 있으면 그 평균을 시가로 보겠다. 세법상 시가로 보겠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증여받은 재산, 우리가 상속받은 재산이니까 3개월, 6개월 전에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옛날에 아버지가 지금 10년도 더 됐는데 가지고 계신 지가 우리가 3개월, 6개월 안에 팔 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는 잘 알아. 그런데 여기다가 그 머리 좋은 분들 세종시 가서 고생한다 그랬죠.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 그러니까 실제 매매가 된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재산에 대한. 유사재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위치, 용도, 여러 가지 면적, 종류 당연하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해야 돼. 유사하단 말은 아주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정역에 8층짜리 건물 30억짜리 50억 가는 거 유사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방배동 청담동에 단독주택 70억짜리 유사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단독주택 70억, 80억짜리가 유사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왜? 단독주택은 길에서 한 발만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평수가 똑같이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건물 진 지가 15년 됐고 얘는 건물 진 지가 30년 됐는데 똑같아요? 틀리잖아요. 유사하지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애꿎은 아파트만 유사재산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 그러면 34평형이다 그러면 34평형 노얄층이다 그러면 노얄층 4,400세대인데 누군가는 팔 거란 말이죠. 이 기간 안에. 그러니까 애꿎은 아파트 증여 상속 받은 사람만 유사재산 매매 사례가액으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재산의 매매 사례가액은 어떤 금액하고 비슷해요? 요 금액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요 금액하고. 아니 시세로 세금 안 낸다면서 시세로 세금 내잖아요. 뭐만? 아파트는 시세로 세금 매긴다더라. 그냥 이렇게 알아버리는 게 여러분들은 더 속편해. 예. 아파트 증여 상속이 일어나면 시세로 세금 매긴다더라. 네. 또 오피스텔, 그 다음에 각종 회원권 이런 거는 유사재산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상업용 빌딩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나대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거는 유사재산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예.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세금 매기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두 번째, 세법에서 얘기하는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가액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시가액이다. 고시가액. 예.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있죠. 주택은. 예. 공동주택, 개별주택. 그 다음에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금을 매긴다. 세 번째, 1번으로 하든 2번으로 하든지 간에 비교 평가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제 아파트는 거의 뭐 시세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단독주택인데 고시가액, 단독주택 고시가액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전세를 12억이야. 전세보증금이. 그러면 최소 얼마짜리라고요? 12억짜리는 되는구나 해서 12억으로 세금 매기겠다. 이런 얘기죠. 네. 고시가액이 10억인데 삼성생명에서 15억을 빌려줬어. 담보 잡고 돈을. 저게 최소 얼마짜리라고요? 15억으로 세금 매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분 이제 뭐 그것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절세된다는 얘기는 어떤 것들이 이제 절세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세법상 시가가 없다면 요걸로 하잖아요. 요걸로 고시가액으로 세금 매기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세하고 고시가액 차이가 큰 거. 예를 들어서 시세는 30억짜리인데 고시가액이 20억이더라. 그럼 세금 얼마로 매긴다고요? 20억으로 세금 매긴다고요. 그러면 이게 절세되는 거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예, 아파트만 빼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이것만 갖고 좁혀서 본다면 어떤 게 더 절세가 많이 돼요? 세금 문제만 갖고 보면 당연히 부동산이 절세가 많이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시세하고 공시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시세하고 공시가격 차이가.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가하고 관련되는 이런 문제들은 항상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라면 공시가격으로 한 20억 정도 재산 갖고 있어도 배우자만 살아 있다면 돌아가셔도 세금이 거의 없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0억 공제되는데 배우자 공제가 5억 더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배우자 공제 30억까지 되니까 배우자 공제가 더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시세로 한 뭐 20억 30억 되는 거 갖고 있어도 상속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가 차이 때문에, 시세하고 평가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두 번째 보충적 평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뭐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별도의 고시가액이 있어요. 그걸로 세금 매긴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전문가니까, 금융 전문가니까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주식은 복잡하니까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분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아이고 어쩌죠 이거? 일단 마지막 시간 강의해보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크게 치면 연장할 거고, 요새 뭐 대통령도 끝장 토론도 하는데 여기까지 거 뭐 끝장 강의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쉬겠습니다. 네.